자,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미국 쪽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주가가 3%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3%대 4%네, 죄송합니다. 4.61%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사를 접하거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급격히 조정을 받았어요. 이런 내용을 듣다 보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폭락이 와야 된다. 4% 급락이 와야 된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뭐 월봉 기준에 뭐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상 최대치 고점 다시 얘기해서 삼성전자로 따지면 96,800원, 하이닉스로 따지면 15만 원을 넘기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종목의 흐름인 거고 우리는 이 프리미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기준에 놓고 보시게 되면 일단 우리가 이제 방송 원고 쪽에서 기준을 좀 설정해서 보여드릴 텐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이 3조 1천억 영업이익이 분기 영업이익이 3조 1천억이에요. 그리고 하이닉스의 분기 영업이 4조 1천억입니다. 1조가 더 많아요.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이제 뭐 세계 시장의 2위라고 하이닉스를 얘기를 하고 얘를 3위라고 얘기하죠. 근데 시가총액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오히려 130조로 더 높아요. 삼성전기보다. 어?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SK 하이닉스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평가라는 거예요. 누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할인 요인이 다 있거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화학 어떤 업종이든. 근데 지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이 흐름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흐름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만 비교를 하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실적 대비 3조 1천억의 영업이익 대비 130조가 되어 있는 거고 얘는 이제 4조 1천억인데도 92조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실적과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고 얘는 저평가 상태가 돼 있는 거죠. 얘는 실적에 대해서도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고 PER이 9배. 얘는 하이닉스보다 월등한 프리미엄.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정이 났다 할지라도 프리미엄이 일부 훼손이 된 거지 저평가 상태로 진입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수를 보시면 미국의 이런 상승률 기준 물론 이제 여기서 좀 밀렸겠죠. 하락이 있었으니까 유럽이나 아시아 증시보다 월등히 2배 이상의 강세를 띈 상태에서의 눌림폭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독일과 일본과 유가증권 시장인데 우리나라의 상승률 기준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과거 데이터를 보셔야 좀 기억이 나실 수가 있는데 12월 30일에 우리가 좀 시장이 어땠을려나요? 그때 거를 한번 12월 30일 날 이게 지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이날 지수를 안 했던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 전날 기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등락률이 그들을 대비해서 절대 낮지가 않았어요. 나쁘지가 않았단 말이죠. 나쁘지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이때 이제 지수를 다 잡아드리고 요 기준에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53%였고 독일이 46, 51.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 대비해서 월등히 강했단 말이죠. 이때 금리 인상 시기 다 겪었고. 응? 근데 문제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46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주가가 선반영이 돼 있다. 지금 뭐 1월 들어서 짜증이 굉장히 짜증스러운 상황이 됐잖아요. 1월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1.74% 밀려도 우리나라는 0.1 안 밀려. 어제는 거꾸로 일본이 1.4% 올라왔을 때도 우리는 조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 니케이가 어제 마이너스 0.27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의 기준점들을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들 대답해 주시고 아까도 분명하게 하이닉스 KB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 같으니 그거를 KB증권 들어가서 보고서 내용을 받아다가 하이닉스 보고서를 좀 유료방하고 올려주세요라고 했는데
확인되셨으면 대답을 해주시고, 그게 보고서가 안 나오고 코멘트만 나왔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기준은 뭐 이럴 때 뭐 12월 24일이든 뭐 어느 때든 상관없습니다. 12월 24일로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월등히 더 상승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선반영이 돼 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24일 거하고 어제 가지고 간 거 요 두 가지 차표를 캡처를 해서 한 장으로 만들어서 PPT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있죠. 요거 예전에 방송했던 거 이거 다 묶어서 보여드린 거 금리 뭐 채권 이런 거 다 묶어서 보여드린 그것도 다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시황 부분은 금리하고 이런 걸 다 가져갈 거예요. 만약에 장이 좋으면 뭐 시황도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장이 좋으면 뭐하려고 시황을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선반영이 돼 있다의 기준의 설정 범위이기 때문에 오늘 IT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또 우리가 우려했던 새벽에 공포감을 가졌던 그런 흐름보다는 상당히 견고합니다. 상당히. 하이닉스도 12만 7천 원까지 형성이 됐고 지금 보합 배수 공방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보합까지 끌어올렸어요. 고점 그러니까 19만 3천 원까지도 들어올렸고 여기서 이제 해석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엄이 없다. 프리미엄이 없는 저평가 상태의 기준에 놓여져 있다. 뭐 그런 내용이 큰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뿐만 아니라 주가가 미끄러져 내려와 있을 때도 설정을 해서 전략을 잡아드렸었어요. 그러니까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전략 잡아드린 마지막 그 자료가 1월 14일 금요일 이외에 금요일 이외에 LG 이노텍을 올려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LG노텍 비공개로 해놨었나? LG노텍 공개로 바꿔주세요. 동영상. LG노텍 동영상 공개로 바꿔주시고 LG이노텍 야간 방송에 LG이노텍을 가져갔죠. LG이노텍을 갖고 왔습니다. 야간 방송 그 박승재 TV에.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은 요날일 것 같아요. 1월 18일 날 어제가 아니라 그제 1월 17일 날 월요일 날 분명히 장중에 LG노텍을 아마도 올려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상 부분을 비공개로 해놨으면은 1월 17일자 영상을 공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1월 17일자에 차트 보면 설명 드릴 거예요. 방송 원고에 아마 1월 17일자에 있을 건데 그쵸? 그리고 영상도 우리 이제 VVIP 회원님들 또 VIP 회원님들은 LG노텍 전략을 다 들으셨던 거고 그렇게 해서 LG노텍의 이제 그 당시에 원고 부분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7일자에 LG노텍의 원고가 되는데 중요한 부분에 이제 중요한 그 가격 자락 부분을 좀 설정을 많이 해드렸단 말이죠. 그 부분을 좀 이제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LG노텍 돌려야 될 주요 구간들이 설정되어 있는데 하이닉스고요. LG화학이고 LG 주성엔지니어링이고 LG노텍을 어디다 넣어놨을까요? 차트만 잘라놓고 방송을 안 가지고 갔었나? 아닌데 잠시만요. 11회 17일 기준에 이데일리 쪽 LG노텍 봅시다. 왜냐면 이제 어떤 전략을 설정을 했었고 어떤 위치를 돌려야 되는지 그런 기준점을 잡았는지가 그게 중요하죠. 17일 날 영상이 있고 17일 날 그러면은 방송 원고에 만약에 없으면 방송 원고 마지막 방송 원고 며칠 날 LG노텍 가져갔는지 방송 원고 마지막 작업했을 때 날짜를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방송에선 빼고 이쪽에 넣어놨는 제가
볼게요. 지금 원고에서.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았거든요. SK 이노베이션이 미끄러지네요. 또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LG화학, 그리고 SK 하이닉스, LG 이노텍을 녹화만 하고 안 가져갔나 봐요. 그러면 이제 차트, 녹화한 차트들 보고 끄집어내서 보겠습니다. 왜 안 가져갔을까요? 그때 녹화 다 떠놓고 밀려서 일단은 빼놨을까요? 봅니다. 17일자 LG이노텍 주봉 차트만 요거 PPT에 다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그때 당시의 기준에 월봉 차트하고 전부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준이 잡혀 있는지. 이렇게 월봉의 기준, 그리고 월봉에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지고 왔었고, 이게 이제 36만 3천 원이고 지금이 이제 36만 4,5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18일 날도 아마 어제 예. 이 두 번째 기준에 이제 설명드린 게 36만 5천 원을 돌리는 일본 기준에서의 망치가 좀 장중에 나와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망치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돌려줘야 될 부분의 위치, 그런 위치를 설정했던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도 설정을 잡았죠. 주봉 기준에서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주봉의 기준에서도 저 라인 35만 6,500원, 그죠? 그리고 38만 3천 원 고점 넘기는 기준, 이런 부분들을 다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럼 1차적으로 지지 받아야 될 거는 이제 35만 6,500원. 만약에 밀리더라도 되돌려서 요 양봉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일봉상으로 당일의 기준이긴 합니다만 망치형의 기준에 36만 5천 원. 또 망치형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이날 여기서 이제 요 정도 크기의 운봉으로 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절반을 되돌리는 위치 36만 5천 원의 기준, 뭐 그렇게 기준이 설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의 설정 범위, 그다음 월봉상의 이제 도지라든가 이런 기준점. 그러면 이제 LG이노텍을 하나하나 들여다 봅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을 잡아갈게요. 일단은 이렇게 지금 LG화학이 너무 미끄러지는데 일단 LG이노텍 보고 LG화학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버겁더라도 일단 가지고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력으로 설정을 해놓고 객관적인 부분만 다시 보는 걸로. 자, 그러면 일봉 기준에 이제 조금 전에 일봉 흐름을 기준을 잡는다면은 35만 1,500원 정도에서의 지지라인 기준점은 이제 12월 이후에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을 똑같이 들여다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설정해서 들여다봤던 부분이 일단 거래대금이 2천억을 넘기는 흐름들,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추세가 강화된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고, 거래량의 기준에서도 일단은 고점을 계속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제 150만 주면 가장 좋은 흐름이 될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다면은 100만 주 수준이 유지가 되면 시세의 강화는 나옵니다. 100만 주도 아니다. 그냥 일반적인 추세의 범위, 뭐 소리 소문 없이 점진적인 강세, 그럼 5MA, 20MA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거래대금 부분, 또 거래량 부분, 그리고 주가 차트의 흐름에서는 이런 기준, 일단은 35만 1,500원의 요 꼬리 부분들의 기준점과 함께 설정, 요렇게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자락이 이제 살짝 이탈이 됐었어요. 그리고 36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의 기준은 요 음봉의 절반, 음봉의 절반 라인을 일단 돌려줘야 된다. 그 이제 절반을
일단은 돌리다가 지금 꼬리가 살짝 달린 겁니다. 만에 하나 이제 윗꼬리가 쭉 달리는 흐름. 만에 하나. 뭐 일본도 지금 1.86까지 밀리고 있고. 그래서 미국 쪽도 강보합 나왔었던 선물이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 국내 증시 흐름에서도 지수가 조금 눌려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해서 눌린다라고 했을 때 바닥의 윗꼬리, 영망치형 이런 기준점은 어떻게 잡힌다 그랬어요? 가격 반발력의 기준이 잡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요 라인의 기준에서는 이제 요 기준 이것이 거래가 지금까지는 수반돼 있어요. 10시 기준에 23만 주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최소 이제 70만 주 이상 2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니까 그죠? 2천억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 거래 대금이면 일단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 장악형의 기준에 요 윗꼬리 부분까지 사실은 감싸 안아야 완벽한 장악형이 돼요. 또 거래 대금 수반까지 변형된 몸통으로 보니까 윗꼬리 부분을 요 부분의 고점 부분을 37만 천원 부분의 저 윗꼬리 부분을 우리는 변형된 음봉으로 봅니다. 음봉의 윗꼬리는 뭘로 본다?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본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37만 천원까지 오늘 좀 들어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세게 돌리는 흐름이 되고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요 정도면 이제 장악형의 기준에 그 다음 범위 흐름이 연출이 되겠죠. 당연히 최고점 기준 또 단계별로의 흐름 그러니까 요러한 범위를 넘기는 거는 뭘로 기준 잡는다 그랬어요? 이러한 기준점을 넘기는 거는 일단은 요 기준을 넘기는 거는 거래량 아래 부분에 놓여져 있는 거래량 그러니까 39만 8,500원이니까 뭐 40만 원 기준 잡고요. 그렇게 해서 요 흐름 범위에서 좀 나쁘지 않은 위치가 돼 있죠. 장악형도 되고 그리고 변형형에 대한 장악형의 기준도 설정이 잡히고 갭이 뭐라 그랬어요? 갭을 메꾸면 추세가 무너진다. 그건 잘못 배운 거라 그랬죠. 갭을 메꾸면 하락 반전된다. 뭐 위에서도 그 밑에서도 돌릴 때 그게 아니라 추세가 갭이 뜨면서 굉장히 강했던 추세가 다소 주춤될 수 있다. 그렇지만 추세의 강화는 지속되는 기준이죠. 결론적으로 지금 지수가 이제 반등이 쭉 나오다가 선물 쪽에서의 반등이 쭉 나오다가 잠시 꺾였어요. 꺾였는데 다시금 이제 아름아름 지수는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기준에 지난 그 17일 날 월요일 날 급격하게 너무 과하게 두들겨 맞을 때의 음봉의 절반 라인 그게 얼마요? 36만 5천 원이에요. 지금 다 뚫고 가버리죠 또. 응? 뚫고 가잖아요. 근데 지금 변동성이 뭐 그래봐야 2%대 13%씩 움직이던 종목의 2%입니다. 늦지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문자가 이제 2번이 나갔는데 오늘 기준에서 2번이 나갔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처를 하시니까 여러 문자가 나가더라도 IT에 오늘 집중돼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까지 다 문자 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문자가 나가더라도 그 중에서 집중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뭐 집중해서 다 성공되는 건 아니에요. SK 이노베이션이 녹화하는 사이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노베이션은 눌려 있고 고점 대비 전거래일 대비해서 뭐 강세라는 거는 행복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LG노텍 같은 경우에 결론은 오늘 이제 그 문자를 발송을 해드릴 때 뭐 개장초 바로 접근 범위를 설정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 범위에서 문자가 오늘 기준에 3차례가 나갑니다. 굉장히 많이 나간 거죠. 3차례 문자가 발송이 되면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데 먼저 이제 13% 등락 나올 때도 똑같은 기준이었어요. 저점 편입을 잡아내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미끄러지더라도 우리는 15% 이상 올라가지 않는 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지는 않겠다. 추세 강화를 더 보겠다. 그러니까 오버슈팅을 15%로 보자. 물론 이제 뭐 10%로 설정을 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수 있는데 15% 설정해서 차익 실현 못하고 미끄러진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잘못된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LG노텍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15만 7,500원에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2, 3% 들어 올리면 추가 편입을 할 텐데 앞전에 17일 날 설정해드린 그 음봉을 돌리는 흐름 36만 5천 원의 그 기준 그래서 36만 5천 원을 넘기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자락에 다른 문자 때문에 섞여서 편입을 못했다면 36만 2,500원에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아침에 다 보내드린 문자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미리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앞부분에 LG 이노텍을 설명하면서 시황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를 설명을 드려서 하이닉스 설명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시장의 기준을 설명을 한 거고, 시장에 대해서 시각이 열려 있다 보니 니케이가 깨져요가 아니라, 미국이 폭락했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프리미엄이 없고 또 선반영이 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12월 24일자 글로벌 시장의 등락률을 보여드렸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당히 선반영돼서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라서 뭐 그것 때문에 일단 과하게 밀리면 저점 편입의 기회, 그리고 상대적인 방어가 되면 약보합의 기준이죠. 그렇게 되면 뭐 그런 기준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하는 걸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LG노텍의 변동성, 지금 2%에 아직까지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변동성 속에서 차분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고요. 지금 이 그 LG노텍의 차트가 두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는 17일 날 가지고 나간 방송 원고 중에서 요거 방송하면 캡처를 해서 PPT에 넣어서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전체 IT 종목을 쭉 다 가지고 갔죠. 그렇게 되면서 IT 종목이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하다. 강한 이유가 있다. 이게 이제 테마주로서의 강한 게 아니고, 그잖아요. 테마주로서 강한 게 아니고, 이 강한 기준의 흐름은 그만큼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강하다라는 표현을 드렸죠. 이 차트를 작년 하반기 이후에 차트의 기준이 되는데, 이 차트를 거래량 거래대금 다 빼고 그때랑 똑같이 잘라드리면 종합주가지수 요 설정 범위만 색깔만 바꿀게요. 방송하면 그 PPT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 흐름. 지금 이 검은 색깔 선이 종합주가지수, 유가증권시장의 종합주가지수인데 하염없이 무너져 내린 상태였고, 이 위치가 우리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간 그런 위치가 됐죠. 저점을. 그런데 주봉에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음봉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 음봉이 월요일 이후에 화요일에도 더 내려왔어요. 수요일에도 내려왔고 35만 원까지 딱 내려왔어요. 그래서 참 아쉬운, 안타까운 흐름까지 연출이 된 거죠. 이 양봉의 절반을 제가 말씀드렸고, 절반을. 그 라인이 예를 들어서 36만 원이든 혹은 뭐 35만 6,500원이든 6,000원이든 요 라인들을 절반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36만 원 정도 되겠네, 대략적으로. 근데 거기를 훼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것은 추세가 조금 쉬어가려나, 오랫동안 쉬어가려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음봉에서 망치로 잡아 돌린 그 흐름이 일단 시가와 저가 대비해서 37만 5천 원, 그리고 저가 33만 8,500원. 그럼 대략 3만 원, 2만 9천 원이죠. 3만 원 잡고 15,000원 잡아주면은 36만 3,500원, 36만 3천 원,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6만 3천 원 정도의 기준에서 우리는 2차 편입 문자가 나간 거예요. 망치의 기준에서 주봉상에, 그죠? 그렇게 해서 뭐 그 36만 3천 원, 또 36만 5천 원 추가 편입이니까 36만 5천 원, 이 정도의 가격에서 추가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됐다. 결론적으로 이 주봉상의 기준에서 이제 살짝 그림을 덧입혀 보면은 이 음봉이 떨어져 내려가는 흐름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양봉으로 돌려준 망치를 꼭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절반을 돌려주는 그 기준점에, 절반을 돌려주는 기준점에 망치에서도 충분히 들여다보실 수 있다는 거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여기가 대략 35만 원 정도 위치되나요? 그리고 음봉으로 떨어져 있는 요 정도 위치, 그 중간 라인에서 충분히 36만 3천 원 이런 데서 잡아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제 주봉의 기준에서 두 개를 잘라드릴 텐데 차트를 요 주봉 차트 잘라드리는 거 왼쪽 거 지수 살려놔야 됩니다.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요 기준점의 주봉,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봉은 17일 날 장중에 VIP 회원님들 녹화를 해드린 부분에 대한 주봉이 되겠죠. 그래서 그 주봉 범위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 거래량과 수급 범위까지 같이 설정을 해놨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수급 범위가 다소 훼손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 거래량 부분까지 해서 놓고 봤던 부분들이 35만 6천 원의 기준점 35만 6천 원에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밑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몸통의 기준에 그 기준점을 설정을 해드린 거고, 그 윗부분에 이제 꼬리 부분을 감싸는 거래량의 흐름들, 그걸 이제 보여드린 건데, 일단은 주봉을 하나 더 자르기보다는 그냥 아까 그 주봉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해석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월봉 기준이 되는데, 월봉 보여드린 그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갭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럼 똑같이 이제 그려서 보면 돼요.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갭에 대한 월봉의 기준에서는 요 도지로 형성됐다 저게 음봉으로 미끄러졌다가 다시 돌리는 흐름이 되겠죠. 그죠? 길이는 2021년도부터 이제 기준을 잡아드렸고, 여기에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까지 설정을 해서 같이 본 겁니다. 한 가지의 차이는, 결론은 뭐예요? 도지였고 음봉으로 내려와 있었지만은 거래가 수반돼 있었고, 그리고 매직 시그널이 우상향이 유지가 되고 있었고, 유지가 되는 가운데서 월봉으로 놓고 봤더니 영선 위쪽에서 매직 시그널 우상향이 그대로 지속이 되더라. 지속이 되더라. 전혀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볼 때 돌려놔서의 흐름도 될 수 있겠지만은 부담 요인으로 해석할 이유 자체가 그렇게 없더라. 결론적으로 이제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넘겨질 수 있다. 벌써 이미 OMA 20MA는 터치를 했다. 결국은 전 월봉의 거래일의 종가보다 살짝 위에 있으니까 거래량도 빨간색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똑같은 그 기준을 잡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캔들 크기가 거래를 수반하고 캔들이 커진 건데, 꺾일 거냐의 기준에서의 흐름이 꺾이지 않더라. 야, 이건 굉장히 세더라의 기준.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되는 기준까지. 그럼 갭에 대한 목표주가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은 이 당시 기준에 텍스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그 LG노텍 자료 부분을 보면은 1월 17일 날 텍스트로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요거 그 화면은 다 따놔야 됩니다. 17일 날 올려드린 전략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 이때 가격이 36만 2,500원이었어요. 그래 이제 더 미끄러졌을 때 우리는 이제 조심스럽게 추가 편입의 기준을 잡은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같은 자락에서의 흐름. 근데 결론은 같은 자락의 흐름이 아니죠. 지수가 더 깨져 내려온 상태에서의 흐름이니까. 지수는 더 밀렸는데, 지수는 더 밀렸잖아요. 일단 어찌됐건. 그러니까 지수는 더 밀렸는데 결론적으로 LG노텍은 제자리 혹은 제자리 위쪽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17일 이후에 전략 부분이 힘겹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버거운 전략의 기준이 되지는 않았다. 30분봉 기준의 14일 이후에 흐름에서 30분봉 기준의 거래가 다소 13% 등락 범위의 거래량에는 못 미친다 할지라도 오늘 일봉 거래에서는 충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분봉에 이왕이면 한 15만 주 정도만 실려도 추세 강화는 월등해질 수 있다. 앞전의 거래까지를 보지 말자. 그건 13% 등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매직 시그널 부분이 충분하다. 그죠? 그래서 30분봉 기준에서 앞전에 이 조정 고점들을 넘기기 위해서는 15만 주 정도, 그 정도만 실려도
오늘의 기준에서는 이제 37만 1,000원 그 정도만 넘겨놔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아주 좋은 위치로 되고요. 시장이 뭐 어차피 니케이가 급격히 돌리지 않는 한 1.8%, 2% 가까이 밀리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이제 뭐 상대적으로 많이 조정을 선반영을 받았다 해도 나홀로 막 LG노텍이 폭발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주변도 좀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나홀로 강세를 띄려면 거래가 진짜 초대박으로 좀 터져야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요 정도 범위에서 마무리가 돼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37만 1,000원 해봐야 여기서 뭐 5,000원, 1.5%, 뭐 4% 움직이는 게 뭐 솔직히 이게 뭐 대수나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끼리 얘기해서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삼성전기, 하이닉스 뭐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 저 LG 왕막 확 그냥 막 그냥 저 때리지 않는 한 그냥 좀 대단한 거 아니에요? 9시 31분에 M2N을 말씀하셨는데 신라젠 대주주 오케이. 자 그래서 하여간에 LG노텍을 마무리를 하면 지금 그 스페셜 방에 계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강연에 있을 때 이번 기회에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오세요. 전략을 어떻게 미리 듣고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집니다. 왜 오늘 뜬금없이 두산중공업을 문자를 보내고 왜 오늘 뜬금없이 위메이드를 한동안 안 들어가고 반등 나면 정리합니다. 기준을 잡았던 그런 종목군들이 또 거기다가 왜 지금 이렇게 LG노텍에 대해서 흥분을 하는지 뭐 2% 등락인데 다른 쪽 보면 뭐 셀트리온 5%도 반등 나오는데 뭐 이렇게 흥분을 하는지 이거 이까일 것 같고 그죠? 결론적으로 셀트리온도 뭐 볼 거예요. 보면 되지 뭐 그게 뭐 뭐나 된다고. 결론적으로 LG 이노텍의 그 추세 범위가 10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강세를 뗐던 이 흐름이 과연 여기서 이제 꺾일 거냐 안 꺾일 거냐의 기준은 가장 기본적인 이 펀더멘탈의 기준에서의 뭐 이거 보면 돼요. 컨센서스. 그냥 컨센서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직원분들은 제가 이거 일일이 그 캡처하기가 좀 그러니까 방송 시간도 너무 걸리고 이 컨센서스 부분을 이렇게 오늘 날짜로 바뀐 게 있으면 바뀐 게 없으면 그대로 갖고 가면 됩니다. 오늘 날짜로 뭐 추가적인 보고서가 나왔든 또 이 컨센서스 보고서가 나와서 영업이익 순이익 전망치가 바뀌었든 그렇게 되면은 새롭게 올려주시면 되는데 지금 9천억의 영업 순이익을 예상해 9천억 순이익을 그러면 지금 8조 6천억이면 PER이 어떻게 돼요? 10배가 안 나오죠. 9배입니다. 9배. 9.96도 아니야. 9배. 9배 초반 중반.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평가의 흐름에 대해서 인식을 잡는 게 맞아요. 저평가의 흐름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캔들을 자꾸 이제 그 교육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캔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요 조그만 캔들을 한꺼번에 보여드릴 건데 이거 다시 해주세요. 그림 다 이쁘게 다시 다 시간 될 때 틈틈이 그림 이쁘게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움직이게 해줘. 안 움직이게. 안 움직이게. 이거 다 따로따로 하지 말고 사진 파일로 주세요. 사진 파일로. 그리고 캔들 몸통 크기 다 똑같이 해주고 그거 안 되면 디자인 하시는 분께 부탁을 해요. 그리고 교수형과 망치형에는 똑같이 2개씩 넣으세요. 유성형에도 유성형에도 그리고 유성형이 있고 영망치형이 있어요. 하나 더 만들어서 별 2개짜리 필요 없어. 별 3개짜리만 있습니다. 유성형 빼도 돼요. 대신에 요 교수형과 망치형을 빨간색으로 둘 다 또 파란색으로 빨간색 파란색 둘 다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안에 그렇게 해서 캔들 몸통 크기가 다 다르잖아. 그죠? 안 돼. 유료 강의의 교재가 허접하면 되겠어요? 디자인하는 분도 계시고 다 계신데 그리고 오늘 디자인하시는 분 출근하면 저한테 바로 미팅 하자고 연락해 주시고 어제 야간에 올려놓은 디자인 잘못된 내용들 메인 페이지에 안 들어가 있는 내용들 그런 거 다 같이 다시 봅시다. 그리고 자, 이 지금 그 캔들하고 저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갭에 대한 부분들. 캔들 부분에 뭐 4대 천원 캔들 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망치형의 기준 파란색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망치형은 빨간색, 뭐 교수형은 파란색이 아니고 망치형도 요것도 우리 그 해주시는 분들은 요거 색깔 두 개 같이 넣어주세요. 망치형에 빨간색, 파란색 다 같이 넣어주세요. 색깔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망치형이 형성이 됐을 때, 그러니까 빨간색 망치형에서 이 여기서 편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요자락에서 이제 편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편입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이걸 음봉으로 이렇게 전체 몸통을 음봉으로 보고 요 절반을 돌릴 때 여기서 편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차이는 뭐냐면 이건 변동성이 이 캔들만 놓고 봤을 때 이 꼬리 부분의 흐름을 음봉으로 몸통으로 봤을 때 그게 평상시 변동성 캔들 크기보다 크다라면은 그럼 그것의 기준에서 이제 편입 기준을 설정하는 거고, 야 지수 쭉쭉 돌립니다. 플러스 0.2까지 IT가 주도력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만약에 캔들 크기가 작으면 당연히 시초가를 넘기는 시점 그 양봉에서부터 들여다보는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기준을 잡으시면은 크게 무리 없습니다. 무난하다라고 해석을 해드려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그 갭에 대한 설명을 또 드렸는데 그 갭에 대한 교육 자료도 이렇게 돼 있어요. 갭에 대한 교육 자료도. 결론적으로 갭에 대한 교육 자료 이렇게 보시면 급증 갭이 발생되면은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아까 보신 월봉의 기준에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2,366만 주인데 지금 매집이 돼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매집에 대한 내용도 캡처를 해서 이제 저희가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도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제 10월 22일부터 외국 기관들이 편입한 물량. 뭐 좋습니다. 36만 8천 원, 37만 1,000원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고 37만 원까지 올라오면 문자 사인 또 나갑니다. 또 나가요.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15% 여기서라도 사십시오라고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LG노텍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43만 원 그대로 유지를 가는 거고요. 일본 기준 망치형의 기준에 36만 5천 원 여기 다 잡아드렸어요. 예? 그리고 상승장악 확인형이 지지 구간 35만 6천 원인데 그게 이번에 미끄러졌었는데 다시 돌렸죠. 그럼 35만 6천 원의 매수, 36만 5천 원의 매수 다 문자 나갔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집의 기준은 10월 22일부터의 기준을 잡아서 10월 22일부터 어제까지 누적이 매도가 일부 나와서 이제 조금 수급 범위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80만 주로 오늘 돌리는 흐름에 분명히 이제 프로그램 이외에 자체적인 뭐 기관들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고 있겠죠. 아무래도 개인들이 흥분해서 들어올리는 것보다는 좀 공격적인 성향의 투신 그리고 연기금 중기적으로 그다음에 금융투자 해지용 그다음에 사모펀드도 좀 공격적인 그렇게 해서 전체가 다 매수인데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오늘도 프로그램에서는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기관 쪽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유입하고 있는 기준이니까 또 외국인 지분이 그렇다고 없나요? 아니죠. 24.49%의 외국인 지분이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서 해석을 합니다. 21년 10월 20일부터 22년 01월 18일까지의 매집 그리고 이 부분의 평균 단가 그렇게 해서 10월 기관들의 매수를 보면 되겠죠. 20일부터 어제까지 기관들의 수급 동향 보면 될 것 같아요. 기관들의 수급 이렇게 해서 평균 단가가 매수가 30만 6천 원대를 넘어서는 그렇게 해서 30만 6,200원 30만 6,500원으로 설정을 해놓을게요. 30만 6천 똑같네요. 그냥 똑같이 가고 매수 물량만 조금 전에 얼마였어요? 그 정확하게 80만 주로 이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매수 물량이 80만 주 80만 주 나누기 2,360만 주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봅니다. 80만 주 나누기 2360만 주. 그러면 3.39 적지 않아요. 적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대형주의 경우는요 2.5% 이상만 매수를 해도 충분하다라고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LG화학이 대주주하고 외국인 갖고 있는 게 89%, 기관들 거 빼고 나면 개인들 물량이 얼마요? 개인들 물량이 10% 수준인데 그 10%에서 만약에 1, 2% 매수를 한다 그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07년도 도수 자료인 거고 이걸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1차 매직 국면 2.5% 이상이면 20-30% 평균 단가 대비 들어 올려놔야만 그들도 차익 실현도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20% 30%이 가격.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지금 1차는 넘겼어요 지금. 그죠? 2차 3차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개별된 목표 주가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아무렇게나 나 그냥 뭐 이거 좋아요 그냥 뭐 편입할 거예요 이거 좋습니다 편입하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하나 기본적인 분석 실적이 지금 뒷받침되느냐 실질적으로 성장성이 뭐 다 필요 없이 실적이 일단 형성돼 있느냐 두 번째 기준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사주느냐 사주고 있느냐 세 번째 기준은 사주는데 그 매직 강도가 위로 주느냐 눌러놓고 사느냐 주성 엔지니어링 징그럽게 눌러대고 사죠 20% 매수하면서 그렇게 사느냐 거래량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니면 거래를 터뜨리고 들어 올리면서 시세를 분출하는 흐름으로 연출돼 있느냐 그 차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매직 계산기 보고 텍스트 전략 올리고 다른 종목 기준점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 미끄러진 게 이제 32만 원대까지 형성이 됐었나요? 아 그건 아닌가요? 잠시만요. 오늘 얼마까지 미끄러졌죠? 34만 8천원. 우리가 이제 그 들여다본 기준에 가장 최근의 저점으로 기준을 잡을까요? 그러면 32만 5천원. 그 이전 거는 뭐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 그냥 요 정도에서만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 종가 대비해서 이제 좀 제한적이었던 주가 등락 범위를 재차 이제 들어 올리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고요. 기준가 고가를 당연히 넘기는 시점과 만약에 말도 안 되게 밀리면 시가와 저가의 기준에서도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렇게 시가와 저가 대비해서의 3분의 1, 2분의 1점. 나는 꼭 무조건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1.5, 그럼 3% 고점 대비 등락 범위를 설정을 한다. 근데 우리는 차익 실현 안 한다. 이걸 왜 지금 왜 실적이 저평가고 그리고 수급이 뒷받침돼 있고 그리고 추세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우상향의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걸 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녹화 방송을 보신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실시간으로 보시는 거는 또 어찌 보면 강제 주입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상황이 되는데, 자, 삼성전기도 다시 19만 2천원, 2,500원, 그리고 LG전자도 플러스 강세, DB하이텍도 일단 플러스. 강보합인데도 박수치고 좋아하는 이유는 아시죠? 새벽 내내 얼마나 심적으로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세져 있는데 탄력을 받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 야 이거는 뭐 대박입니다. 지수 밀릴 때 안 밀리고 지수를 방어해서 끌어올리고 오늘 19일 지금 벌써 10시 25분이에요. 10시 23분에 매직 계산기 기준에 LG노텍 현재가가 36만 7천원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단은 어떤 기준을 잡아요? 저 마이너스일 때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뭐 오르는 종목만 기준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뭐 LG 화학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일 때도 뭐 기준 좀 잡아드리고 녹화해드리고 다 해야죠. 전략 잡아드리고 자 거래량 나쁘지 않습니다. 27만 9천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탄력을 받아 달라는 거죠. 거래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벌써 1,000억이면은 일단 20에 하는 무조건 들어가죠. 오늘 마감 때까지. 그렇게 하고 10시 25분 기준에 거래대금이 상위권에 그래도 놓여져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카카오, 하이닉스,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 5위, 중앙에너비스 6위, 웹스 7위, 8위. 어유 나쁘지 않아요. 8위면. 거래대금 8위라는 게 얼마나 상당한 겁니까? 거래대금 8위입니다. 그리고
고점이 오늘 36만 8,500원. 그리고 이 고점은 2.93%밖에 안 돼요. 플러스 2.93.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고점 대비해서 이제 만약에 꼭 차익 실현 내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점 대비 3% 35만 7,500원. 그렇게 하고 신규 추가 재편입 기준은 고점을 당연히 넘길 때 기준 당연히. 그리고 우리는 이제 37만 1,000원도 기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고가와 뭐 저가 시가 다 상관없습니다. 36만 2,000원 3분의 1점이 지지를 받고 거래를 수반하면 더더욱 좋고요. 그리고 35만 7,500원 이렇게 해서 절반. 의미 있는 거래량은 뭐 150만 주면 일단은 긍정적인데 100만 주여도 돼요. 그 100만 주라는 건 아마 5매 20매 이제 설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19일까지의 18일까지 기준에서 매집,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일봉에 대한 주요 기준점, 일봉 기준 17일 음봉 2분의 1 되돌림 구간이 36만 5천 원. 일봉 17일 음봉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냥 17일 음봉 2분의 1 지점이 36만 5천 원의 기준이 된다. 그 기준점 설정 범위를 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5일선 기준에서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잘 가지고 갔고, 그리고 상승장악 확인형의 재돌파 구간 주봉 기준에서 그게 36만 원 정도 기준이었죠. 이게 그렇게 되고 5일선 기준에서 기준 36만 3,500원 기준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주가가 올라와서 따라 올라오는 기준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한다면 뭐가 무섭겠어요? 47분을 녹화한 건데 시장도 포함된 거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아름아름 같이 동반적인 일부 설명이 된 거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준에서 잘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누구하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내 자산을 운영할 것인지를. 지금 뭐 아무렇게나 장이 좋아요. 뭐 여러분 장 어렵죠, 힘들죠.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내 종목이 긍정적이면 장이 어렵나요? 즐기는 거지. 어제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새벽에 좀 저도 뜨끔했습니다만 저도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잘 수 있겠냐고. 근데 뜨끔했습니다만 결국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는 선반영이 돼 있다. 말로만이 아닌 실질 지표를 방송 갖고 나갔던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보셨죠? 우리가 53%더 올라와 있고 다른 데보다 강했는데 지금 46%로 우리는 많이 밀렸다. 밀린 이유가 많죠. 많은 내용 중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또 LG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미국 쪽에 기술주 조정받은 것처럼 프리미엄이 우리가 붙어있는 게 아니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LG노텍, LG디스플레이, DB하이텍, 주성엔지니어링 이 종목군들을 다 보고 자 실적 보세요. 저평가죠. 거품이 빠져나갈 만한 프리미엄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기아, 거기에 LG화학까지. 결론은 그렇게 해서 내 자산이 좀 편안해지니까 나머지 변동성 종목도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예? 지금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도 없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요 가격의 기준에 이렇게 절반 이벤트를, 이거 4명으로 이제 지금 출근하셨네. 디자인 하신 분, 그죠? 4명으로 같이 고친 거 보면 출근을 안 하시고 다른 분이 바꾸신 건가 그냥? 하여간에. 그리고 지금 0 빼고 이벤트가 있어요. 0 빼고 이벤트에 배너를 또 어제 뭐 모든 걸 만들어 놨으면 0 빼고 이벤트에 대해서 올려놔야 되겠죠. 우리,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방송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도 0 빼고 이벤트에 대해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의 자료를 드립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VOD 결제야 이게 지금 여기가? 이거 누가 수정해 놓은 거죠? 응? 누가 수정해 놓은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임팀장 출근했으면 이거 이렇게 이따구로 해놓을 거야 우리 직원분들?
어?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똑같은 내용을 한두 명 일하나? 어? 나 혼내줄까? 이렇게 무서워요. 윤정도 무서운 사람이란 말이야. 이게 VOD 결제예요? 당장 수정해 놓으시고 이게 뭔 소린지조차도 모르면은 진짜 그건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지 직원으로서의. 예? 대표는 대표들의 기본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VOD를 놨네. 응? VOD 결제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응? 상품에 대한 VOD는 이런 상품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교육 VOD. 그래서 요거 링크를 드리란 거예요. 이 교육 VOD 링크 들어가셔서 어떤 상품인지 드리는 이 내용의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그 링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요거 밑에다 링크를 드려야 되겠죠. VOD 결제가 아니라 VOD 교육 뭐 커리큘럼 보기라든가 뭐 뭘 잡아줘야지. 아무 생각 없이 한두 명도 아니고 중간 관리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기 들어오셔서 결제가 아니라 보세요. VOD 어떤 내용의 커리큘럼이 지금 보여드려요. 교육 스페셜 교육 같은 경우에는 20시간짜리에 이렇게 커리큘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보시고 아 이렇구나라는 거. 또 이쪽 주식 투시경 쪽에 가면은 아카데미 쪽에 USB 16시간짜리에 USB에 대한 커리큘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링크를 이런 커리큘럼에 이런 교육 자료를 드립니다라고 공지사항에는 좀 길게 들어갈 수 있으니 그 링크를 좀 드려라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응? 그 링크를. 그리고 이제 뭐 강연의 요 이벤트에 관련된 VIP 결제, VVIP 결제 그 링크 드리면 되는 거고.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이거 누가 해놓은 거야? 나 오늘 누가 해놓은지 꼭 물어봐갖고 꼭 혼내줄 거야. 관리자들. 아무 생각 없어요. 이게 뭐야 이게? 응? 거기에 0 빼고 이벤트를 합니다. 0 빼고 이벤트를 하는데 명절 때 한 번씩 하죠. 구정 때 그다음에 추석 때 0 빼고 이벤트를 하니까 그 0 빼고 이벤트라는 자체가 이거예요. 그 교육 VOD 이렇게 550만 원 상당 지금 110만 원에 팔고 있잖아요. 팔고 있는 쿠팡의 링크를 또 올려드리라고 한 거예요. 팔고 있는 쿠팡의 링크를. 응? 어제 쿠팡 링크를 제가 복사해서 올려드렸거든요. 그 쿠팡 링크를 좀 올려줘라 했더니 응? VOD 상품 결제하는 공간도 똑같이 해놨어. 상품 결제를 안 하고 방금 이거 보시는 이거하고 이거 뭐 하려고 야간 교육 근무자가 뭐 하려고 필요하겠어, 그죠? 쿠팡은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넘어가고 일로. 그렇게 해서 0 빼고 이벤트를 단행하는데 교육 VOD 45시간짜리 여기다 링크를 줘야 되겠죠. 45시간짜리 상품이 어떤 거다. 링크를 여기다 주시고 이 링크가 지금 결제 링크로 돼 있어. 바꾸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지사항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능동적이셔야지 뭐 우리 직원분들이 이걸 뭐 무슨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글을 올려놓고 있는데 매출이 나오든 말든 윤정두가 잘못된 게 그거야. 열심히 하는 분들 보너스 더 드리고 해야 되는데 보너스를 똑같이 줘버려. 그래 뭐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똑같이 보너스를 받으니까 참 그게 문제인 것 같아. 하여간에 요 0 빼고 이벤트의 기준에서는 특전사항이 선착순 30분. 그러니까 교육 VOD는 100분이 신청하셔서 이제 뭐 55만 원에 45시간 교육을 VOD를 가져가실 수 있는데 30분께는 VIP 문자 카톡방 2주간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2주 동안에 문자 또 이렇게 녹화 방송 보시고 좀 수익 좀 내시고 그리고 나서 뭐 강연에도 2월 12일이니까 강연에도 좀 참여하셔서 강의 들어보시고 또 VIP 회원님들, VVIP 회원님들 같이 어우러져서 대화도 나눠보시고 아 여기가 내가 살 길이다라고 하시면 라이브 방송 문자 들어오셔서 수익 좀 가져가세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요거 강연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대한 혜택, 할인 혜택, 그리고 교육 교재 드리는 거. 두 번째 기준은 뭐예요? 두 번째 기준은 0 빼고 이벤트. 이번에 구정 연휴 때 공부하시게끔. 뭐 아직도 안 올라 있네. 출근 아직 안 하셨나? 디자인?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녹화 방송 올려드릴 테니까 벌써 54분 녹화해 드린 거예요.
LG 이노텍 하나를 보시더라도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하나를 보시더라도 제대로 보시고요. 하이닉스도 뭐 오후장에 상황 봐서 녹화를 하든지 할게요. 하이닉스도 상당하죠. 오늘도 124,000원, 또 126,500원 편입, 그리고 13만원 공방 나오면 당연히 추가 편입의 기준을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고 계셨다 매매를 하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녹화 올려드립니다.